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월 16일 일요일 오후 9시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387.45. 금요일 하락치고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마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기대 안 했는데, 금요일은 상당히 좋았어요. 자, 1월 거래일이 총 20일이고, 20거래일 중에 10거래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10거래일이 지난 상황에서 아직도 지난달 고가 못 넘었고, 지난달 저가 아직 안 깼습니다. 고버스 나라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매수도 매도도 둘 다 아직은 진 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긴 쪽도 없지만 진 쪽도 없는 거죠.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았으니까 매도자도 유효하고 지난달 저가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자도 유효해요. 그래서 지금 월봉은 계속 일희일비하고 있다 라고 봐야겠죠. 지난달 종가 394를 회복하지 못하면, 여기서는 가정법이에요. 회복하지 못하면 지난달 시가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지난달 시가가 376.459 11월 종가는 373.24예요. 373.24. 근데 이 수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현재 거래량은 50%가 넘었어요. 그래서 소폭 증가세입니다. 대폭 증가세는 아니고 아주 조금 늘어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로 다음 달이 되면 상단선은 내려오고 하단선은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은 박스권을 노리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 흐름은 박스권의 흐름을 갖게 되는 구조인데, 특징이 뭐냐면 사실 이게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건 11월 종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 종가가 하락으로 마감하면 오히려 상승했을 때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내렸을 때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것보다 상승했을 때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은 어쨌든 상단선과 하단선이 동시에 발달하게 만들지만 종가의 형태 때문에 11월 종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게 된다라는 정도만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갈게요. 주봉부터는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번 주잖아요. 이번 주에 상단선이 여기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단선은 없었어요. 하단선은 강한 게 없고 상단선만 위에 존재했는데 보시다시피 상단선을 맞고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사실 기대한 게 아니었어요. 이미 상단선까지 올라갔을 때는 매트릭스 구조로 봤을 때는 이거 안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좀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개파락이 나오면서 상단선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보시면 고가가 낮아졌고 저가도 낮아졌고 종가도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의 봉은 고가 하락, 종가 하락, 저가 하락, 그리고 거래량 증가. 그러면
이건 하락에 있어서는 사실 최고거든요. 고저종 하락의 음봉의 거래량 증가는 일반적으로 하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봉은 잘 그렸다라고 보여져요. 이번 주에 봉은 잘 그렸다. 예, 이 정도 그리면 거의 예술가급인 거죠. 이 구조에서 이 정도를 그려줬다라는 건 제 생각에는 뭐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 주를 볼게요. 이제 상단선이 내려오죠. 예, 본격적으로 상단선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예, 상단선이 내려오고 하단선은 하나만 발달해요. 그러니까 이게 양봉으로 버텼으면 하단선이 좀 더 발달했을 텐데 음봉으로 마감하는 바람에 하단선이 제대로 발달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4번 하단선으로는 이번 주 저가를 못 지킬 것 같아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하단선의 구조로는 저가를 방어하기 어렵다. 이걸 방어할 거면 갭상승이 나와야 돼요. 갭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미국 증시는 다우는 내리고 나스닥은 오르고 S&P는 보합이고 이런 식이잖아요. 물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그 상태로 봤을 때 야간 선물이 소폭 하락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시가를 어떻게 찍을지는 저는 일단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보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파락 나온 걸 일단 무시하고요. 하락한 걸 무시하고 보합이라고 생각을 해도 저가 방어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는 매수하겠다. 그러면 이번 주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돼요. 예, 이게 매수 조건이에요. 매수가는 최대한 가까워지면 되겠죠. 예, 그런데 조건은 이번 주 저가를 지켜야 된다. 이번 주 저가를 지키면 어디까지 간다? 요 저가까지 가요. 이게 목표가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2주 전 저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매수자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매도자는 3번 하고 2번을 쓰실 수 있어요. 1번은 애매해요. 1번까지 안 가는 게 좋다는 얘기죠. 고가를 안 넘는 게 좋습니다. 고가를 방어하려고 만든 봉이니까 고가가 지켜져야 돼요. 그러면 2번과 3번 정도에서 매도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2번과 3번 사이 그 영역에서 매도를 생각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2020년 11월 달부터 급등이 왔는데, 그죠?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쫙 일구간이 있어서 거래량 투자 심도가 계속 내려가요. 그러니까 거래량만 줄이면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래량의 힘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다음 주가 여기입니다. 다음 주가 여기예요. 네, 이게 다음 주예요. 쫙 그거 보면. 그런데 다음 주에 보면 사실 저가는 하락시킬 방법이 없어요. 저가 투자 심리도는 하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가는 무시할게요, 일단. 그러니까 매수자는 저 저가 투자 심리도 하나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저가 투자 심리도 상으로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최고치로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최고치가 2주 전 저가란 얘기죠. 그래서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2주 전 저가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고 매수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하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요, 내가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고가를 잘 보세요. 고가. 그럼 여기 연구간을 지나요.
고가가 0구간을 지난다는 얘기는 상승 횡보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가 투자 심리도가 전고점을 넘으면 고가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죠. 그래서 전고점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고점만 안 넘으면 고가 투자 심리도는 앞으로 2주 더 하락합니다. 2주 더 하락해요. 왜? 상승할 수 없거든요. 고가를 넘어도 상승이 불가능해요. 그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고가를 높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는 의도적으로 고가를 못 넘게 하기 위한 액션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고가 투자 심리도는 안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만 넘지 않으면 앞으로 2주 더. 그러면 1월 말까지죠. 1월 말까지 고가 투자 심리도는 내려간다. 아니죠. 2월 첫째 주까지. 다음 주가 1월 3주니까 1월 3주에 1월 2주에 고가를 넘지 못하면 2월 1주까지 고가 투자 심리도는 하락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매도자는 이번 주 고가만 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 고가만 넘지 않으면 매도한다. 그게 머릿속에 잡혀 있으면 되고, 공격적이신 분은 3번, 보수적인 분은 2번 이렇게 택하시면 돼요. 고가를 넘으면 잔머리 굴려야 돼요. 그때는 그때 가서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수에 대한 정의 끝났고 매도에 대한 정의도 끝났어요. 이 주봉으로는 그걸로 다 끝이에요. 설명할 게 없어요. 자, 이제 그러면 저가가 깨졌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요. 고가가 넘었을 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고가가 넘으면 상승이지. 자, 그런데 만약에 저가를 깨요? 만약에 저가를 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단 저가 투자 심리도는 횡보예요.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거래량 때문에 그래요, 거래량. 만약에 if 거래량이 증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번 주보다 거래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종가는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사실 지금 고려사항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저가도 그렇고 고가도 그렇고 상승해도 거래량이 늘면 동등한 위치가 돼요. 근데 종가는 상승하면 거래량이 증가해도 거래량이 아래에 위치하게 되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종가 하락, 거래량 증가, 이게 하락의 키포인트예요. 하락하려면 종가는 내리고 거래량은 증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종가가 내리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만나요. 거래량이 만나게 되는데 그 후 6주. 이 6주가 끝내줘요. 6주 중에 거래량 1을 가지고 있는 것. 1 가지고 있는 거는 1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주는 0을 갖고 있고 1주만 1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6주 동안 거래량을 줄여요. 다음 주에 거래량이 늘고 6주 동안 거래량을 줄이면 거래량 투자 심의도는 지금이랑 똑같아요. 지금이 한 40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래량이 6주 동안 오르면 50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거래량이 증가하면 제가 보기에는 6주 동안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계속 위에 있을 거예요. 계속 위에. 왜? 안 떨어지니까. 중요한 건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시간이. 그러니까 거래량을 줄이면 횡보하고 거래량을 늘리면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지그재그 방식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6주간. 근데 6주라는 게 골 때리는 거예요. 앞으로 6주라는 시간은 3월 첫째 주까지를 의미해요. 그죠? 대통령 선거할 때까지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올라만 갈 거라는 거죠. 줄이지 않는 한, 거래량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계속 올라가요. 그 얘기는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에 있는 환경이 대략 다음 주를 제외하고 6주 정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종가가 하락을 하고 거래량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조금 더 임팩트가 있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로 올라가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뭐냐면 볼벤 20이에요. 여기요. 예. 볼 20 하단. 그죠?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가면 볼린저 밴드 20 하단은 열린잖아요. 예.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주에 저가를 깨는데 거래량이 실렸다. 아, 그러면 한 380까지는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일단 담아두셔야 돼요. 380.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380 정도 돼요. 볼벤 20 하단선이. 그런데 지난번에 373을 찍을 때는요.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종가 아래에 있었어요. 종가 아래. 종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종가는 튕겨 올라와요. 이게 일반적인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종가 투자 심리도보다 아래에 있으면 종가는 감아 올리는 성격이 있다고요. 근데 다음 주에는 없어요, 그게. 다음 주에는 없다고요. 거래량이 늘면 종가가 하락할 수만 있다면 예. 종가가 튕길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80까지 빠져도 감아 올려야 될 명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번 주 저가가 무너지면 380까지도 열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린다. 간다가 아니에요. 무조건 가니까 곧버스 사시고 박수 치세요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 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 보시면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올라왔죠. 여기서 이 밑에도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T차트도 20을 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면 20이 열려요. 20이 어디야? 36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거래량이 실리면 아래가 꽤 열려요. 꽤. 바로 간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로 360이 갈 거니까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대박입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첫째 주처럼 아니죠. 11월 말처럼 아래를 틀어막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예. 아래를 틀어막았던 힘은 이제는 없어지고 있다요. 단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거래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아래를 막아주던 힘이
사라져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체크하실 거 두 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체크하실 거 두 가지. 첫 번째, 이번 주 저가 깨느냐? 이번 주 저가를 깨면 일단 매수는 하지 마세요. 지난주처럼. 예, 저가를 깨고 올라가면 매수는 아닌 거예요. 예, 매도 전략만 고민해 보는 거죠. 저가를 깨고 올라가면 매수는 쉬고 매도를 생각해 본다. 저가를 깨지 않고 올라가면 2주 전 저가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매수 전략, 매도 전략, 예, 동일하게 비중을 두는 거예요. 저가를 깨지 않고 올라가도 매도 전략은 가져갈 수 있죠. 매도자는 이번 주 고가만 넘지 않으면 매도하면 되니까. 그런데 매수자는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고 올라가야 매수자에게 유리하지. 이번 주에 저가를 붕괴하고 올라가면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이제 이번 주 저가를 붕괴했는데 거래량이 안 실리면 380을 붕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거래량이 실려서 내려온다면 380을 붕괴할 수도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라는 거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하락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흘러간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거래량이 튕겨나온 시점이 여기예요. 여기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2021년 7월 26일이에요. 7월 26일. 이때 거래량이 튕겨나왔어요. 주봉에서. 예. 그 이후의 봉은 잘 알고 계세요? 이미 7월 26일 이후의 상황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똑같은 환경이 다음 주에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7월 26일 주봉과 같은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7월 26일에 거래량이 나왔을 때는요, 뒤에 거래량 투자 심도가 1구간이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0구간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7월 26일 이후에 거투는 횡보했어요. 횡보. 보시면 노란색이 횡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에 거래량이 늘면 거래량 투자 심도가 횡보하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 방식으로 올라가요. 지그재그 방식으로 올라간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그재그 방식으로 올라가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그재그 방식으로 떨어진 사례가 있어요. 이거. 지금 이 구조랑 똑같아요. 지금은 이 구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그재그 방식으로 떨어지는 동안 지수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세요. 이걸 뒤집어 놨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래량의 매트릭스는 이때를 뒤집어 놓은 형태랑 똑같아요. 지금 딱 요 정도에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지금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제 기준에서는 지금 대충 한 이 정도 온 것 같아요. 11월 16일 정도 온 것 같아요. 이 흐름에서. 근데 다음 주에 거래량이 늘면 만나죠. 이 만난다는 게 딱 여기라고요. 요 위치. 요 위치가 11월 23일 정도 돼요. 근데 그 이후에 거래량이 줄면서 폭등했잖아요. 동일한 논리로 거래량이 늘면 여긴 하락해요. 그래서 주봉에서 상승하려면 거래량 감소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두세요. 거래량이 감소해야 된다. 거래량 늘면 상승이 안 좋아요.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파악이 되셨죠? 거래량이 줄어야 상방에 유리하다. 거래량이 늘면 하방에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로 올라온다라는 건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왔다가 낮춰야 되는데 올라오면 낮출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자, 지금 거래량이 월봉상 50%가 넘었어요. 월봉상 거래량이 50%가 넘었기 때문에 주봉상 거래량이 증가한다라는 건 월봉도 거래량이 증가한다라는 걸 뜻해요. 그럼 월봉이 거래량이 증가되면 거래량 투자 심도가 맨 위로 올라와요. 맨 위로 올라옵니다. 맨 위로 올라와요. 그러면 주봉도 맨 위로 올라오고 월봉도 맨 위로 올라온다라는 건 그건 절대로 상승에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거래량이 줄면 주봉도 상승에 유리하고 월봉도 상승에 유리해지는 거고, 다음 주에 거래량이 늘면 주봉도 하락에 유리하고 월봉도 하락에 유리한 거죠. 근데 월봉도 이번 달에 거래량이 늘면 다음 달에 영구가 아니라 맨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월봉도 맨 위로 올라가, 주봉도 맨 위로 올라가면 이거는 진짜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거예요. 상방을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종가는 373까지 가야 되는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늘면서 주봉이 종가를 낮춘다라는 행위는 373으로 가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380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어차피 월봉은 373으로 가고자 한다면 380 밑으로 갈 테니까. 그러면 380으로 만약에 향해 간다. 그러면 이거 매수 찬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은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아야 매수할 수 있고,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면 매수자에겐 불리하다. 그러니까 상방은 안 본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봉에 대한 설명이고요. 일봉은 모르겠어요. 일봉은 모르겠습니다. 이건 위아래가 다 열려있고, 매트릭스도 엉망이에요. 엉망이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월요일에 상황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금요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사셔도 돼요. 금요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사셔도 되는데, 금요일 저가가 붕괴되면 월요일은 매수를 포기하는 거죠. 월요일은 매수를 포기한다. 그리고 화요일 날 시가를 보고 다시 고민해야 돼요. 거기까지. 나머지는 이제 그날 보고, 이 매트릭스 구조를 보고는 상승과 하락을 둘 다 가늠하기는 어려워요. 매수는 사실 화요일로 보여요. 매수는 화요일. 월요일 양봉 나고 화요일 날 상황을 보고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 미장은 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밑으로 내렸다가 양봉을 그리면 화요일 정도의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요일 날 그냥 음봉으로 내려 꽂으면 화요일 날도 매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봉을 보고는 지금은 딱히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방도 하방도 딱히 안 떠올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주봉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 이게 일봉만 보고 어떤 요일이 좋다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없을 정도의 매트릭스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선물을 보겠습니다. 자, 선물에 11월 종가를 보여드릴게요. 369.30입니다. 이 값을 왜 보여드리느냐? 종가의 최저치는 선물은 369예요. 369. 373은 코스피 200 지수고 선물은 369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락을 한다. 하락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이게 하락을 한다라는 건 370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373도 목표가 아니에요. 이게 하락이면
저는 이 저가도 깬다고 봐요. 366.60. 예. 366.60도 깨진다고 봐요. 이게 아래면. 왜냐하면 선물도 만족해야 되니까. 현물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선물도 만족해야 되는데 배당락 때문에 현물이 만족해야 될 지수는 373에 불과하지만 선물은 369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369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가가 깨져요. 11월 저가가 깨진다니까요. 그럼 11월 저가를 현물에서 깬다라는 건 선물도 깰 거라는 거죠. 그러면 366까지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래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아래가 보이는 구조라고 판단돼요. 이게 아래라면. 이게 위가 아니라는 뜻이, 그러니까 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봉상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매수하셔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면서 거래량이 실렸을 경우에 아래로 움직일 때 아래의 목표치가 어디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코스피 200 지수로 봤을 때는 지난달 시가인 376을 기본적인 타겟으로 봤는데 376을 가는 게 아니라 선물은 373을 가야 되고 선물이 373을 가면 현물은 지난달 저가를 깬단 말이에요. 그럼 지난달 저가를 깨면 선물은 지난달 저가가 369.90이기 때문에 369를 깬다는 얘기죠. 그럼 369가 깨지면 11월 저가가 깨진다니까요. 11월 저가가 깨진다라는 거는 선물도 11월 저가를 깨야 되니까 366.60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현물 주봉에서 거래량을 보시라는 얘기가 그 뜻입니다. 366.60 아래까지 내려가려면 거래량이 열려야 돼요. 지난 11월 달처럼 주봉상 밑에 거래량을 닫아버리면,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로 올라와 있지 않으면 볼벤 20 하단선이 막히면서 튕겨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다음 주에는 악재가 뜨는지를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악재 뜨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자, 선물은 생각보다 더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단선이 발달된 게 없어요. 단 상단선의 위치가 388.84 정도예요. 그러니까 선물 지수로 여길 찍어야 매도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곧버스를 사시려면 선물 지수가 388.84에서 392.18 그 수치에 들어가 있을 때 곧버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요. 여기 안 오면 그냥 홀딩이에요. 거래 안 하고 가든지 말든지 보유한 것만 가지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매수 전략은 이번 주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치가 얘는 안 되네요. 주봉은 목표치가 안 나와요. 지금 거래량 투자 심리도 80입니다. 80. 고투 80은 이건 원래 재앙이거든요. 거래량 투자 심리도 80은 잘 안 나와요. 이건 폭락할 때나 그리는 건데, 자 보세요. 지난번에 폭락할 때 여기서 나왔어요. 이때가 거래량이 몇이었냐면 몇이죠? 여기서 봐야 되죠. 거래량이 40이었어요. 40에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보시면 쭉 올라가서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가 7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투자 심도가 70일 때도 이 지경으로 내렸는데 거래량 투자 심도가 지금 80까지 올라갔어요. 이건 쉽게 안 잡혀요. 그쵸?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80이라는 얘기는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종가, 저가, 고가 투자 심리도 밑으로 내려가야 안정적으로 되는데, 그러면
거래량이 계속 줄어야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간이 걸린다예요. 네. 거래량이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기까지도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거죠. 이게 3월 둘째 주 정도의 만기가 있는데 거의 뭐 그때까지 계속 거래량 투자 심의도는 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이번 선물은 계속 거래량 투자 심의도가 주봉은 맨 위에 위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가를 깨면요. 여기 열리는 거죠. 376 열린다는 얘기죠. 저가를 지키면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예. 이번 주 저가를 지키면 하방이란 말 싹 숨겨야죠. 근데 저가를 붕괴하면 기대감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거기까지 갈 수도 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갔을 때 튕기지 않는다. 그죠?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막지를 않으니까 열려있다는 얘기예요. 열려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튕겨야 될 이유가 11월 말처럼 존재하는 건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일봉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에 있다라는 거 말고는 뭐 딱히 할 얘기가 없어요. 이건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면서 도대체 저 매트릭스를 어떻게 쓰려고 하나 그 정도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야 이건 이렇게 갈 거야 저렇게 갈 거야 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됐죠? 자, 이제 코스피 물봉 똑같죠?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주봉은 아직 괜찮아요. 근데 거투가 계속 연구관을 지나요. 여기도. 그래서 거래량만 늘면 되는데 여기는 아직 잔잔합니다. 다음 주에 종가가 하락하고 거래량이 늘면 만나요. 다음 주에 종가가 하락하고 거래량이 늘면 만나는 구조고 그 다음에 1월 말이랑 2월 첫째 주도 계속 거투는 연구관을 지나기 때문에 역시 거래량이 늘면 하방에 유리, 거래량이 줄면 상방에 유리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네요.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줄면 상방에 유리, 거래량이 늘면 하방에 유리한 구조예요. 거래량 다음 주에는 아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가 방어할 의지는 없어요. 갭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저가 방어 의지는 없습니다. 자, 일봉도 똑같아요. 이건 일봉은 의지가 없어요. 이게 상방인지 하방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도록 그려놨어요. 자, 이제 코스닥을 볼 텐데요. 코스닥 지난달에 그죠? 인버스 150 사보고 싶으면 사보시라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계속 올랐잖아요. 지수가. 그러니까 이제 매수한 분들은 계속 손실 난 거죠. 샀는데 지수가 계속 올랐으니까. 네, 이번 달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 저가 깨느냐 마느냐예요. 지난달 저가가 949입니다. 요 949를 깨면 인버스는 들고 가셔야 돼요. 못 깨면 주식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 주식을 사기에 적합해요. 주식을 사기에 적합한 자리라고요. 대신 인버스 150을 이미 매수한 분은 들고 계셔야 돼요. 왜? 이거 깨는지 안 깨는지 봐야 돼요. 이거 깨면 목표가는 877이에요. 877 여기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요. 주봉은 이미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봉만 보셔야 돼요. 네, 무너졌습니다. 위도 열려 있고 아래도 열려 있고. 네. 일봉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의 전략은 월봉을 보고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상방에 배팅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인버스 150은 이미 지수로 봤을 땐 한참 위에서 지금 매수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매수할 건 아니고, 지수가 지난달 저가를 깨는지, 지난달 저가를 깨면 877까지 목표니까 들고 버텨보는 거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전략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아직 최저가 모드를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노려보시라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00 선물 다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이럴 달엔 어쨌든 결판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횡보하면 답이 없어요. 솔직히. 여기서 횡보의 흐름을 보인다면 이게 뭐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돈으로 모든 가능성을 다 죽이겠다라는 의미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자괴감이 생기는 거죠. 돈의 힘으로 차트의 구조를 다 무시해가면서 핸들링을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차트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게 나쁘다, 좋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벌어지는 거고, 그런 일이 계속 누적돼서 반복되면 이렇게 차트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정보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뭐 차트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돈으로 움직이는데 차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돈을 빼버리면 이제 차트대로 움직이죠. 그 상황이 되면 그동안 이제 돈만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또 괴로운 시간이 오게 되는 거죠. 아직은 돈을 뺀 것 같지는 않아요. 돈을 완전히 뺀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돈과 차트가 지금 계속 교차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는 잘 맞고 일부는 안 맞고 그런 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 이제 고버스를 한번 볼게요. 고버스의 월봉을 보면 지금 이제 상승으로 돌아섰잖아요. 다시.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지금 종가 투자 심리도가 맨 위에 있어요. 다른 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거래량은 맨 밑에 있습니다. 여기 거래량 맨 밑에 있어요. 그쵸? 거래량이 맨 밑에 있어요. 양쪽 다. 보시면 노란색이 맨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 얘기는 투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지수는 월봉이 투매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투매 쪽으로. 반대로 고버스는 투매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고, 그 다음에 자, 종가 투자 심리도가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면 2번이 더 높아요. 그 얘기는 1번 종가랑 2번 종가를 따졌을 때 1종과 2종일 때 2종이 더 높아야 돼요. 요게 2,465원입니다. 그죠?
2,465원인데 지금 현재 종가는 2,235원이에요. 그 말은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한다라는 건 종가가 2,465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사람들이 얘기하는 황당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지난번에 주가 지수가 400일 때는 고버스가 2,215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80 몇이죠? 지금 코스피 200 지수가 387이에요. 근데 2,235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해요? 야, 가격이 뭐 엄청나게 깎였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고버스는 가격이 깎일지언정 가야 되는 가격은 동일해요. 2,465원을 가야 된다고요. 코스피 200 지수의 구조가 아니라 고버스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지수가 어떻게 되든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버스는 이번 달에 상승하면 2,465원을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2,235원에서 2,465원으로 가려면 얼마까지 가야 될까요? 373까지 가면 갈까요? 안 갑니다. 제가 보기엔 366까지 가야지 갈 거예요. 그 얘기는 지수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왜? 왜요? 고버스는 선물과 동기화돼 있어요. 고버스는 선물과 동기화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선물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고버스가 2,465원을 간다는 얘기는 코스피 200 지수도 370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고버스가 월봉이 상승으로 마감하느냐 하락으로 마감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 2,465원은 팔 수 있으니까요. 고버스가 이번 달에 지난달 종가보다 높은 위치에서 마감한다라는 건 2,465원 위에서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게 4월 달까지는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4월 달까지 들고 있다가 2,465원 위로 가면 팔면 되는 거죠. 물려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런데 그 와중에 코스피 200 지수가 11월 저가를 깬다? 그러면 2,500원 넘어가겠죠. 여긴 고가를 깰 거니까.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2,500원대까지는 보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구조 하에서 이번 달 종가가 지난달 종가보다 높다라는 건 2,500원 이상을 본다 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판다. 급하신 분은, 내가 마음이 조급해 라고 판단이 되면 2,500원대 정도 갔을 때 던지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1월 달에 갈지 2월 달에 갈지 3월 달에 갈지 4월 달에 갈지 저는 몰라요. 모릅니다. 시차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조급함이 있어요. 지금 안 가면 안 믿어. 그리고 안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꼭 간다가 아니에요. 갈 수 있는 구조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과 꼭 가는 건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꼭 간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상황에 따라 계속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그 일희일비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요, 답답해요. 왜냐하면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분석을 하는 사람은 분석을 하고 분석과 비교를 해요. 그리고 나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겨져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흐름이 불리한지 유리한지 그걸 하루하루 비교해 가면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스키마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내리면 욕하고 오르면 좋아하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 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그런 환경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구조를 계속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매수를 하실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가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려는 거예요. 들어가더라도 좋은 자리, 좋은 기회에 들어가야 좀 더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관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환경이 안 좋으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순간 이제 판단이 흐려지죠. 그래서 조건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 달에 종가가 상승한다라는 의미는 2465원을 갈 수 있는 어쨌든 기회가 생긴다. 그게 첫 번째고요. 2465원이라는 가격은 코스피 200 지수의 373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선물 지수의 369인가? 예. 그 정도의 수치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곧버스가 2465원을 가는 건 선물은 370을 붕괴한다는 얘기고, 선물이 370을 붕괴하면 지금 베이시스, 선물과 코스피 200 지수의 갭으로 봤을 때 똑같이 370을 붕괴하게 되는데, 370을 붕괴한다라는 건 12월 달에 저가를 깨고 11월 달에 저가도 깰 거라는 거예요. 코스피 200 지수의 11월 달 저가가 깨진다는 얘기는 선물도 11월 달 저가를 깬다는 얘기고, 11월 달 저가는 366.60이었나요? 그러면 반대로 곧버스는 11월 달 고가를 넘죠. 11월 달 고가를 넘으면 2,500원대가 되니까 지금 상태에서 매도자 입장에서 타겟은 2,500원을 넘긴다예요. 넘긴다. 그럼 거기서부터는 매수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얼마에 팔지만 고민하셔야죠. 그 전에 어디서 매수를 하실 거냐가 여러분들의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할 게 없어요. 지금 들어가 계신 분은 이건 사기도 팔기도 별로 좋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아직 팔 건 아니잖아요. 기회가 남겨져 있으니까 확인은 하고 던져야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매도자는 할 일이 없고 매수자는 구조가 더러워요. 속된 말로. 그러니까 쉽게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매수자도 할 일이 없고 매도자도 할 일이 없는 황당한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월봉은 그렇습니다. 월봉은 그래요. 자, 주봉은 이번 주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사세요. 예. 지금 등가 시작하면 최초에 살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2210원 정도 되고요. 2210원에서 2180원. 그 사이가 매수자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격이고요. 위로 올라가면 지금 보이는 가격은 2365원 정도까지 보여요. 여기가 볼벤 20 상단선인데 거래량이 좋아요. 맥수로 가면 2570원인데 이건 악재가 떠야 돼요. 이건 뭐 우리가 이렇게 띵 해요. 야, 이런 악재가 다 떴네 라고 생각되면 2570원대까지는 보이고요. 그런 악재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는 위치는 한 2365원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고가를 넘으면 2365원이 일단 가시적인 목표치고요.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면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기다려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차트 좋습니다. 이건 상승 추세를 타는 차트예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이렇게 그려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악재가 있어야 돼요. 지금의 월봉 구조와 지금의 주봉 구조를 생각했을 때 그냥 가기에는 이게 안 좋아요. 이거는 에너지를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걱정이에요. 차트는 어쨌든 해볼 만한 여건인데 소스가 없어요. 소스가. 일봉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일봉은 붕 떠 있으니까 이건 위로 올라가도 아래로 내려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형태라고 보여져요. 타이거 월봉. 네.
좋아요. 악재 없는 시점에서 매수는 어렵나요? 매수는 가능하죠. 근데 목표가를 높게 못 잡는 거죠. 지금 계속 매수가는 제공을 하고 있어요. 어떤 조건 하에서 어느 정도 가격대에 사보실만 하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많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쭉쭉 많이 가야 보유하고 있는 고버스를 들고 편안하게 바라보는데, 요만큼 갔다가 그만큼 떨어지고 요만큼 갔다가 그만큼 떨어지면 미련만 남잖아요. 아닌가요? 내가 샀는데 수익이 났어. 더 날 줄 알고 들고 있었는데 빠져가지고 손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미련만 남아요. 아, 진작 팔걸. 내가 왜 안 팔아가지고 수익을 다 까먹었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재가 시원하게 뜨면 확 가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매수한 거에 대한 고민이 없어지죠. 잘 샀네. 그냥 들고 가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문제예요, 지금. 지금 고버스를 사신다? 뭘 사실 거예요? 코덱스 타이거. 매수하고 싶은 게 코덱스세요, 타이거세요? 타이거로 사실 거면 2275에서요. 보합 기준이에요. 2305. 이게 타이거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기준으로 2180. 예. 밑에 게 코덱스, 위 타이거. 예. 그 정도 가격, 보합 기준이에요. 이게 시가가 바뀌면 변해요. 그래서 저 정도 가격을 보시면 되고요. 일봉은 할 얘기가 없어요. 일봉은 노 코멘트. 됐죠? 그러면 이제 마감가보다 낮죠? 지난주 마감가는 2330원이에요. 지난주 마감가는 2330원이고 다음주 매수가는 2180원에서 2210원이에요. 많이 낮죠. 120원 떨어져야 살 수 있다니까요. 120원이 떨어져야 살 수 있어요. 아니다. 120원이 아니다. 잠깐만요. 코덱스는 얼마죠? 35원이니까 25원. 예, 25원에서 55원. 예, 그 정도 내리면 사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기까지 쫙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현물과 선물은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가격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아래면 현물을 무시하셔야 됩니다. 선물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물 지수에 맞게 움직일 거라고 보시면 돼요. 현물이 373, 376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선물을 보세요. 선물은 훨씬 더 수치가 낮으니까 만약에 이게 하락이면 선물에 수렴할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주봉은 거래량 늘면 380 열린다고. 예. 그게 얘네들이 선물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니까 지금 열어놓은 게 360일까지 열었잖아요. 그 얘기는 선물의 지난달 저가를 깨도 코스피 200이 열 수 있도록 일단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늘면 열리고 거래량을 줄이면 닫혀요.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이렇게 다 보여드렸어요. 자, 이제 10시죠? 짧게 몇 개만 더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삼성전자. 이게 지금 지수의 핵심이잖아요. 상승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얘가 하단선이 어디 있냐면 73,768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월봉에서 삼성전자를 매수하려면 이 정도 가격까지 내려와야 돼요. 이 정도 가격까지 내려와야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무조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아니면 버티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아래 꼬리 달고 버티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73,768원까지 내려왔다가 감아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버티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려오면 일주일간 내려오면 못 올라가요. 나머지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은 횡보하는 거 말고는 방법 없다예요. 자, 제가 톡에서 계속 반복했던 얘기 있죠. 삼성전자는 카카오랑 똑같아. 기억하시죠? 삼성전자와 카카오는 쌍둥이다. 이게 코스피 200 지수에서 보여줬던 일봉 차트도 이 구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카카오 가서 월봉 가보겠습니다. 월봉 이렇게 하면 옛날에 여기요, 여기 이봉이에요, 이봉. 이번 주 봉이 이거거든요. 저가 깨면 끝나는 거예요. 예, 이번 주 저가를 깨면 하락으로 열려요. 이 구조가 그래요. 예, 지금 이봉이니까. 네, 윗꼬리가 긴 십자봉. 저가는 안 깨고, 예, 윗꼬리가 길죠. 근데 삼성전자 지금 이번 주에 주봉을 보면, 아니 다음 주를 보면 이번 주가 윗꼬리가 긴 음봉이기 때문에 아래가 열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번 주 저가 깨면 반등 후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하락에 관심을 두세요. 이건 내려갈 준비를 거의 마친 형태의 봉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봉을 딱 보면 이번 주 저가 깨지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잘 내려가겠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내려가면 지수도 내려가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건 삼성전자의 흐름이고, 결국 삼성전자가 내려가려면 외국인이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을 담는지를 보세요. 개인이 현물을 담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현물을 파는지. 안 팔면 횡보할 거예요. 됐죠? 예. 삼성전자 주봉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는 답이 없어요. 매트릭스는 계속 일구간이라 지그재그 방식으로 계속 종가는 내려가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재미로 보는 카카오. 예. 카카오는 여기가 2020년 9월 고가 84,394 이 아래로 내려와야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전에 매수하시려면 월봉이 양봉으로 하나 만들어지고 난 뒤에 고민하시면 돼요. 그럼 간단하죠. 84,000원 밑으로 내려오든가 아니면 그 전에 월봉이 양봉을 하나 그리든가, 둘 중에 하나만 확인한 뒤에 그 다음에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 자, 현대차의 환경은 삼성전자랑 똑같아요. 삼성전자랑 똑같습니다. 매수가는 저 밑에 있어요. 20만 1,000원에. 예. 버티든가 내려오든가. 주봉 상승 끝났어요. 아래가 열립니다. 그쵸? 아래가 열리죠? 지금까지는 하단선이 쫙쫙 버텨줬어요. 근데 이제 아래가 열려요. 근데 현대차는 밑에 20만 1,000원까지는 방어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봉도 이제 방어할 생각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봉과 월봉을 딱 보면 그 공간이 보여요. 공간. 지금까지는 주봉의 힘으로 하락을 막아왔는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이제 주봉이 더 이상 막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아, 이제 지겨워. 난 안 막을래? 라고 했는데 월봉은 저 밑에 하단선이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까지 내려가려면 주봉상 저가를 깨겠죠. 그래서 주봉 저가를 깨면 부정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지키면 매수, 붕괴하면 매수는 안 하는 거예요. 매도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매수는 안 한다. 그러면 월봉의 하단선까지 내려간다 라고 했을 때 월봉의 하단선까지 내려와서 튕기면 좋은데 월봉의 하단선까지 와서 멈추면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못 올라가면 끝나는 거죠.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금요일의 하락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주봉 차트를 다 죽여버렸거든요. 주봉 차트를 다 죽여놨어요, 지금. 주봉을 살려놔야 위로 가는데, 주봉을 죽여놨기 때문에 위로 가기 쉽지 않아요. 그나마 네이버는, 그나마 양봉으로 끝났으니까 나아요. 근데 다른 종목은 신통치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돈을 좀 살펴볼게요. 자, 돈을 보세요. 금요일에 개인이 매수했죠. 개인이 매수하면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고버스 입장에서는 저 개인이 매수하면 완전 땡큐입니다. 외국인 팔았고 기관 팔았어요. 선물에서 외국인이 매도했잖아요. 이게 고버스가 상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버스 거래 보지 마세요. 외국인이 선물 매도하면 개인이 고버스 파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확률상 90% 이상 맞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하면 개인은 고버스를 팔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수는 떨어지고 고버스는 오릅니다. 실시간으로 보셔야 될 거는 고버스를 누가 사고 파냐가 아니에요. 고버스는 그냥 가격만 보시면 되고 실제 보셔야 되는 건 외국인이 선물을 파는지 사는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외인이 풋을 100억 정도 샀어요. 100억. 뭐 어쩔 수 없죠. 외국인이 아직 아니라는데 우리가 할 얘기가 뭐 있어요. 돈 있는 놈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거기다 대고 네가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떠들어 봐야 무시만 당하죠. 그죠? 분석 제대로 못한다는 소리만 듣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외국인이 그렇게 움직이겠다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가치 부여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외국인은 누적으로 2조 2천억이에요. 선물 매도가 적지 않습니다. 상장일 기준으로도 순매도 전환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만기일 기준인데 만기일 기준으로도 지금 2조 2천억이면 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금 선물 매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환매가 이루어져야 올라가는데 만약에 매도가 더 추가된다면 고버스에는 더 긍정적인 흐름이 되겠죠. 그리고 개인이 선물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매수 금액이 1조를 좀 넘어줘야 돼요. 그래야 조금 편안하게 가죠. 자꾸 중간에 어중뛴 금액은 외국인이 청산을 시켜버리니까 그러면 중간중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현물 흐름을 보면 개인이 1.9조, 외국인이 2.7조, 그 다음에 뭐 금융주사가 팔고 있는데 6천억이 현대글로비스 물량이에요. 그러면 개인은 2.5조 원 매수한 거고 외국인은 2.18조 원 정도 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은 낮아요. 외국인이 현물을 들고 있으니까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횡보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자금 흐름은 모르겠다요. 이렇게 돈이 나오면 방향성이 없다라는 거죠. 남은 10거래일 동안 개인이 현물을 팔든 아니면 외국인이 현물을 팔든 둘 중 하나는 팔아줘야 돼요. 그래야
방향이 나오겠죠. 아니면 양쪽 다 방향이 없을 거라고 봐요. 왜 개인이 현물을 들고 가는데 외국인이 현물을 산다고 해서 위로 가겠어요? 그럼 개인에게도 이익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방향성이 애매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되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띵글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예, 띵글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모바일 버전이 있어요. 모바일 버전. 구글 플레이 스토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서요. 누르고 여기다가 띵글 이렇게 치시면 돼요. 띵글 이렇게 치세요. 그러면 스톡 나오고 띵글 나오죠. 그래서 띵글은 모바일 그 암호화폐 버전이고요. 요 스톡이 주식 버전이에요. 그래서 띵글 스톡을 설치하시면 이게 유안타증권 API로 만든 거니까 유안타증권 계좌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유안타증권 웹사이트 가셔서 API를 신청하세요. 맨 밑에 보면 API 신청하는 거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띵글 스톡을 까세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무료 사용이라고 있어요. iOS는 없습니다. 저희 지원을 안 해요. 유안타증권 API에서 iOS 맞죠? iOS용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설치를 하시고 나서 그 무료 체험하기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한동안 무료로 써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매수가 매도가 다 그려져 있는 거 실제로 보실 수 있어요. 고버스 등록하셔서 관심 종목에 등록하시면 차트 다 그려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설명하는 거 딱 보시지 않아도 본인이 차트 열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저거 한번 써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한번 해보세요. 됐죠? 이건 PC 버전은 PC 버전도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죠? 다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구글에 가셔서요. 프로그 스토어 아니다. 킹덤 오브 차트. 이렇게 누르시면 제가 운영하는 샵이 나와요. 여기 보면 스톡 있어요. 보이시죠? 이 프로그램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PC 버전만 쓰시겠다 그러면 구매해서 사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뭐 고버스만 하시겠다 그러면 이렇게 고버스만 딱 등록해서 보시면 가격 같은 거 바로바로 딱 그려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가가 바뀌면 자동으로 다 전환돼서 그래프를 그려주니까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